조선후기 신분변동. 첫째, 농업기술을 통한 생산력 증대, 이양법, 견종법, 12법, 그리고 외란우란, 양난을 통해서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임진왜란 도중에 평안북도 의주에서부터 납속, 일정의 흡수의 현물을 납부하면 소속시켜주느라, 글자 그대로 즉 신분을 상승시켜줄게 얘기한 천민을 양민으로, 양민을 양반으로 이런다고. 그리고 심지어 공명첩이라고 해서 관직까지 줘. 일정의 흡수의 현물을 내면. 그래서 조선주 임진왜란 때부터 신분제가 급변을 해요. 거기다가 양반네는 지들끼리 집단 패싸움을 해. 붕당정치 변질 이런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양반은 7살, 8살 되면 출사, 인생의 목적이 관직에 나아가는 거야. 10명의 다스리는 한 사람 이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애들이 많아질 거 아니야. 인구가 증대하니까.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거꾸로 뒤집어져. 양반, 중 누구? 서인, 중 노론, 중 안동김씨. 갈수록 줄어. 그래서 붕당정치가 본질이 변화를 겪었다. 뭐 변질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권력을 가진 양반, 권반. 양반이라는 건 대개 권력 가진 놈들이요. 공무원들인다고. 그런데 극히 일부만 권력 갖는 거야. 그냥 향촌, 고향에 돌아가서 지주 역할만 해. 공무원은 아니고 이건 양반. 이래. 공무원이 못 된 거지. 그나마 땅도 없는 애가 있어. 몰락한 양반. 그래서 찌꺼기 잔자를 싸고 잔반. 이래. 왜 음식 먹고 나면 뭐 짬밥 이러잖아. 그 잔밥이란 뜻이야. 찌꺼기 잔자를 싸고. 그래서 몰락 양반이래. 여하튼 양반은 양반이야. 양반은 양반인데 사회적인 대접이 일반 평민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지. 양반은 갈 데가 없어요. 양반이 신분을 하락하는 건 반역을 해서 천민 되는 경우, 아니면 삼강오륜에 어긋나서 엄마를 개패해서 팼다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처벌받는 경우, 그런 거 아니고는 신분 변동이 안 나타나요. 이게. 그러니까 양반은 양반인데 대접 못하는 양반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17세기로 대표되는 붕당정치 후반에 변질로 나요. 양반이 사회 경제적 차이가 벌어지지. 계층문화. 권력을 가진 양반, 권반. 지지 역할만 하는 양반. 이 땅도 없는 몰락한 양반, 잔반. 이렇게. 그래서 일반 백성은 뭐 농업 생산력 증대를 통해서. 그리고 양반은 뭐 붕당정치 변질로 계층문화가 일어나. 일반 백성은 농업 생산력 증대, 뭐 광작의 유행, 도구의 성장 이거. 그리고 일반 백성 이 양반 다 해당되는 양난을 통하여 군형체적 확보를 해서 신분 변동을 했다. 율곡 이가 임난 직전에 죽는 사람이야. 조선사회에서는 양자제도가 있어요. 고려 때는 거의 없는데 조선은 살아서 딸만 있고 아들이 없으면 집안 친척 집에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을 수 있어. 그런데 사후양자라는 게 있어. 죽고 난 뒤에 집안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집안 친척 집에를 데려다가 그 집안의 양자로 시키는 경우가 있어. 그게 그래서 사후양자라고 그러는데, 율곡이는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더라도 내 본 부인한테서는 딸만 있지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첩한테서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사후양자를 드리지 말아라 하고 율곡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율곡이가 그걸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사후양자를 안 드렸어요. 안 드렸으니까 왜 율곡이는 뭐 주역에 달통한 사람이라 관상 이렇게 사주 이런 거에 아주 해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판단이 있겠지. 이랬다고. 누군가한테는 아마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했나 봐. 이러니까 내가 이런 소리 한다. 했는지 몰라도 공식 기록에는 안 나타나는데, 그런지 1년이 채 안 나서 임난이 일어나는 거야. 임난이 일어난 지 3달 만에 정부가 납속을 하는 거야. 쌀 80가마 내면 신분 상승시켜줄게. 그래서 서자들이 80가마씩 주고 양반으로 합법화됐어요. 그래서 조선주 후기 사회 오늘날까지 율곡이 집안은 이 후손의 싸움이 없어요. 근데 한편 그 한 30년 전 사람이 있어요. 이연적이라고. 이연적이라는 사람이 똑같아. 본분한테는 아예 자식이 없었어요. 첩한테서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연적이가 죽으니까 집안 어른들이 협의를 해갖고 이 양자를 드렸어. 양자를. 그리고 난 뒤에 임난이 일어났어. 임난이 일어나니까 본자식, 첩자식들이 돈 주고 양반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날 지금도 싸워. 두 집안이. 경주에 가시면, 이연적이 경주 사람인데, 경주에 가시면 이 이연적을 모시는 옥산서원이라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서원이요. 옥산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어요. 이 옥산서원은 본 집안애야. 그러니까 첩자식이었던 애들이야.
돈 주고 합법적으로 양반대만 애들이고, 그리고 경주 외곽에 양동마을이라고 민속마을이 있어요. 이건 사후양자로 들어온 애들이야. 그냥 옥산성원에 가면 양동마을 씹어요. 가봐. 지금도 씹어. 양동마을 가봐. 옥산성원 씹어요. 지금도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율곡이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양자하고 관련된 얘기야. 자, 이러면서 이게 대구, 경상도 영천 이쪽 편대, 그 연표를 보시면 양반이 전체 인구의 9% 정도 됐다가 9%도 사실 많은 거야. 조선 초기 15세기 후반에는 3.5%도 됐어요. 100명 중에 3명 정도밖에 안 됐어. 여하튼 저 자료에 의거하면 17세기에 9% 정도 됐다가 19세기 가면 70%야. 엄청나게 늘지. 너나 나나 다 양반이지. 양반이 우스워지는 거지. 그리고 상민은 28%, 노비는 1%. 이렇다고 완전 극적 변환을 보여.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조선 후기 신분 변동, 양반알기를 띄엄띄엄한다. 뭐 얘기야. 대충. 자, 그러면서 옆에 189쪽. 양반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분화. 첫째, 상민이 양반이 되고자 하는 이유. 이유가 뭐냐? 권력 잡자가 아니야. 뭐? 군영모면. 그만큼 국방세의 부담이 크다는 얘기야. 그 군영모면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정부가 뭐 국방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영주가 뭐를 실시해? 균역법을 실시하고 흥선대원군이 호포제를 실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그만큼 국방 문제가 심각했어. 자, 그러면서 조선정부에서 합법적 신분 상승 방법.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 상승 방법이에요. 첫째, 납속. 일정 SE 현물을 납부하면 신분을 상승시켜줄게. 납부하면 소속시켜준다 하는 정책. 이 소리야. 응? 납속. 그리고 빌공짜, 이름명자, 종이첩자. 이름이 비어있는 종이. 옆에 있는 건데 공명첩. 청주시장이 임금님한테 갔어. 근데 임금님이 원 종이를 줘. 읽어보니까 위 사람을 청주시 부시장으로 임명함.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가 안 써 있어. 왜? 누가 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름이 비어있다 해서 빌공짜를 써서 공명첩. 관직매매예요. 관직매매. 그리고 군공. 다른 말로 전공이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공로를 세우면 뭐 김정은이 목 따왔다. 뭐 이런 거. 요 세 가지만 합법이야. 요 세 가지만. 납속, 공명, 그리고 군공. 요거만 합법이야. 요걸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야. 전부 다. 가장 흔한 게 뭐냐? 족보 훔쳐갖고 도망가서 양반 행세하는 거야. 이게 가장 흔해. 이게 불법이야. 또 개인적으로 족보를 사는 거. 이것도 불법. 다 불법이야. 저 세 가지 외에는 다 불법이야. 자, 그러면서 양반이 사회경제적 차이가 벌어진다 해서 계층 분화. 양반 어디 안 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권력을 가진 양반, 권반. 즉 관직에는 양반이지. 대개 누구를 얘기하느냐? 노론을 얘기하는 거야. 노론. 조선주기. 그 권반 밑에다가 노론이래. 그리고 향촌의 양반, 향반. 이건 가장 대표적인 게 경상도 남인. 향반 밑에다가 남인. 꼭 남인만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몰락한 양반, 잔반. 이 잔반은 남인 중에서 일부가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야. 공무원 되겠다고. 그런데 결국 공무원이 못 됐어. 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대개 서울 변두리에 살아. 어디에 사냐? 경기도에 살아.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경기남인이라고 그래. 경기남인. 경기도에 사는 남인. 그 유명한 사람이 오늘날 경기도 광주, 옛날 마석이라고 하는 데인데 경기도 광주의 정약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정약용이 째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그건 경기남이에요. 경기남인. 향반은 경상도 남인. 지주들. 잔반은 경기도 남인. 이렇다고. 그러면서 조선후기 신분 상승. 천금록이란 서원 출석과의 이름을 올려서 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 자, 이게 양반에 관한 얘기고, 거기서 하실 건 합법적 신분 상승 방법 세 가지. 자, 다음 조선후기는 설. 임진왜란 이후에 다소 차별이 완화됐다.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져 가면서 거기다가 납속 공명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였고, 그리고 스스로 본인들이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허균 같은 애가 국가가 중요한 인재를 버린다. 유기, 버린다 해서 유재론이라는 유명한 글을 써. 이 국어 교과서에 이게 글이 있어갖고 내가 한 3년 전부터 시험 낼 테니까 기억해놔라 그랬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 유재론이. 국어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 아주 허균의 유명한, 허균이가 서자거든. 유재론 하는 글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중인이 양반이 못 되는 거에 의해서 서울이 양반이 못 되는 거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많이 호소한 글들이 많아. 예. 자, 이러면서 이 서울이 서자 월자가 청, 맑고 요 중요한 요즘 말로 핵심 보직
맑고 중요한 직책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다. 서얼이 관직 진출하는 게 어느 때냐? 영조야. 영조는 얼자요. 엄마가 천민이거든. 그러니까 얼자의 아픔을 아는 거지. 그게. 그래서 서얼이 관직 진출을 허용한 인물은 영조. 거기다가 서얼이 중요보직, 청유직까지 진출한 건 그의 손자인 정조. 할아버지 꿈을 이루어진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 규장각.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별관 근무. 본관은 아니고. 청와대 안에 근무하긴 근무하는데 별도 공간에서 근무를 해. 임금님이 부르지 않은 한 못 가. 본관까지는. 현재 청와대도 비서들이 있는 데가 별관이에요, 별관. 본관이 아니고. 자, 그게 청유직에 관한 얘기야. 규장각 검사관에서 유득공, 박제가라는 소자 출신의 유명한 인물들이 있다. 중인. 한편 재산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추구했으나 결국 신분 상승에 성공하지는 못했고, 자, 그러면서 이 중인 중 대표적으로 중요한 게 통역관, 역관이야. 역관. 자, 조선 후기에서 아셔야 할 것은 저 서얼, 관직 진출 영조, 청유직 진출 정조. 그렇지. 다음 역관. 외교 업무에 종사했다. 그렇지. 일본과 중국에게. 그리고 청나라 일본을 수시로 드나드니까 외래문화 수용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자기들이 최고 계층이 아니야. 그래서 새사회 건설을 추구했다. 새사회 건설을 추구했다는 게 뭐야? 사회를 바꿀라 했다. 이 소리야. 그래서 새사회 건설을 추구했다. 밑에다가 실학자 이렇게 써. 중인이 대개 실학자로 많이 가요. 이 양반 실학자가 유명할 뿐이지 수적으로 따지면 중인 실학자가 많아요. 그런데 조선주기 새사회가 건설되지 못했어. 그렇지. 18, 19세기에. 그럼 무슨 소리야? 사회 변혁에 성공을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머 타임 다시 하는 거야. 개화파. 실학자가 개화파가 된 거예요. 실학자의 대표적인 인물 박지원. 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 친손자인 박규수. 이런 게. 그래서 근대사회를 만들잖아. 결국. 그 얘기야. 그 중인에서 할 것이 서얼과 역관이야. 서얼과 역관. 특히 무역업에 관여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다. 이래서. 자, 그러면서 상민은 별 필요 없고, 그래서 아예 써놓지도 않았잖아. 천민인 노비. 노비 얘기는 좀 전에 강조를 했어. 노비 얘기는. 자, 거기 끝에서 세 번째 보시면 공노비, 즉 관척노비, 다른 말로 관노비. 정조임금이 관척 소속 노비를 양민으로 상승시켜. 왜? 재정과 근역을 확보하려고. 즉 양인수 증가야. 그러면서 정조의 명령으로, 원래는 정조의 명령인데 정조가 1800년에 죽는 바람에 그의 아들 순조 때 1801년에 6만 6천 명에 해당하는 관척노비를 풀어요. 그럼 관척노비는 다 양민이 됐냐? 그건 아니야. 한 10,000명 정도는 남아있어. 예? 공노비가 많이 풀렸다는 얘기지. 관척노비가 일반 양민으로 많이 상승했다는 얘기지. 노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야. 그러면 순조임금 때 19세기 초반 왜 공노비를 해방했냐? 양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재정과 근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 옆에다가 조선의 양인수 확보책이야. 대표적으로 4가지.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4개만. 첫째, 조선 태종이방원이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고려말 권문세족한테 심사하여 풀어줄게. 쉬운 말로 노비 해방, 유식한 말로 노비를 바르게 변하게 하는 사업을 벌였다. 노비 변정 사업이래. 쉬운 말로 노비 해방. 이 소리야. 천민인 노비에서 해방되면 양민 되는 거야. 국가에 세금 내고 군대 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역시 두 번째 태종 이방원이가 아까 뭐를 했다고? 양인수 확보하려고? 노비 종 부법이라는 걸 했다.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 조선 후기 현종 때 숙종 아버지 노비 종 모법을 했다. 그리고 네 번째, 19세기 순조 관척노비를 풀었다 해서 공노비 해방. 그렇다고 관척노비가 다 사라진 건 아니다. 그래서 4가지 대표적으로 조선조의 이 양인수 확보책. 세금 낼 대상자, 군대 갈 대상자를 늘리는 정책을 썼다 하는 얘기야.
이러면서 산업이, 개인 노비, 산업이와 관련해서는 아버지가 노비였다고 자식까지 노비하는 노비 세습제를 갑신정변을 계기로 1886년에 세습제만 폐지했다. 노비제를 폐지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노비제가 폐지된 건 1894년 가보개혁이에요. 예? 노비 세습제는 굳이 기억 안 해도 돼. 자, 그러면서 그 하단에 보시면 국정국사교과서에는 단원 편에 이게 있는데, 그림이. 거기에 보시면 노비가 집하고 땅 산 거야. 근데 노비가 글씨를 몰라. 그지? 그러니까 돈 주고 저 문서를 작성한 거야. 그래서 사인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수결이라고 그래. 옛날 수결이라고. 이게 고종황제 수결이야. 사인이야. 이게 이 나이키 비슷한 거. 이게 율곡이 사인인데 율곡이가 이상한 놈이야. 사인을 이렇게 했어. 이거 사인이 쉽잖아. 이렇게. 그렇지? 근데 율곡이는 이걸 진짜 가짜를 가려요. 내가 보기에는 희한한 놈이요. 그 어떻게 가리냐?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그랬더니 갖고 딴 데를 가. 그랬고 이거 가짜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이동용이 이게 붓하고 먹하고 이렇게 갖고 다녀요. 필통이라고 그래서 조그만 걸 갖고 다닌다고. 세필이라고 그래서 요만한 거 있어. 갖고 다녀. 근데 거기에 율곡이는 뭘 갖고 다녀? 바늘통이 있더라고. 바늘 가지고 사인한데 요 끝에다가 점을 찍어 놓은 거야. 살짝. 그러면 이게 얼른 봐서 몰라. 햇빛 비춰보면 구멍이 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끝에가 구멍이 나 있으면 자기가 사인한 거야. 그걸 갖고 진짜 가짜를 가리더라고. 그래서 수결이라고 사인이야. 근데 노비는 그런 거 모르니까 이걸 써주는 사람이 야 손바닥 대.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그 노비인전 오른쪽 내가 방향을 몰라서 오른쪽 왼쪽. 야 아니다. 야 기다려봐. 쫙 이래놓은 거예요 지금 거기. 잘못해갖고. 그 시커멓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시커멓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잘못 써갖고 찌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 표시하는 거예요. 원래 손바닥. 그게 이 토지 가옥을 산 노비의 문서야. 그게. 자, 이러면서 그건 전기 후기 신분제 얘기야. 조선전기 신분제에서 양반에서 할애할 것은 뭐라고? 양반수 제한 조치야. 뭐? 기술관을 증인으로 격하, 서얼 차별, 이렇지. 그리고 조선 후기 양반은 아직 안 나왔어. 조선 후기 양반에서 중요한 건 아직 얘기가 안 나왔고, 그리고 조선 전기 중인 계층에서 중요한 건 누구라고? 서얼. 서얼은 뭐? 제도적으로 문과응시 금지. 문과응시 금지란 결국 속과도 금지다. 대개 무과나 잡과로 갔다. 그럼 서얼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느냐? 있어 없어? 있지. 문과 응시를 못한다는 얘기, 과거 응시를 못하는 건 아니야. 무과나 작과를 하면 되니까. 그렇지? 조심해야 돼. 문과 응시를 못하는 거지 과거 응시를 못하는 건 아니야. 조선 후기 서얼하고 관련해서는 뭐? 관직 진출 허용, 영조, 청유직, 정조 얘기야. 그리고 조선전기 상민, 농민과 상인은 뭐? 권리와 의무의 차이가 있다. 그렇지? 농민은 군역의 의무가 있고 과거 응시가 가능하다. 조선 후기는 상민은 필요 없고. 그리고 조선전기 천민, 노비 문제는 조선전기는 태종이 방해 때 노비종 부법, 조선 후기는 노비종 모법 이러면 돼. 자, 이제 그에 따른 사회정책과 사회시설, 조선 전후기에 이건 그 완벽한국사 교재에 이게 빠져 있어. 깜빡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페이지는 집어넣었어. 좀 상세하게 집어넣었는데. 자, 사회정책. 일반적으로 신라나 고려는 백성에 대해서 회유책이 있지, 통제책, 강경책은 없는데, 조선은 특이하게 강경책이 있어요. 백성에 대한 강압책이 있다고. 자, 일단 회유책. 15세기 세종이 가난한 백성을 돕겠다 해서 의로운 일을 한다 해서 의창이래. 이걸 16세기 물가조절기관인 상평창으로 통합시켰다. 그리고 또한 사창. 세종의 아들 문종이 대구에서 국가가 가난한 백성한테 빌려줄게 하고 사창제라는 걸 국가가 실시하고자 했다. 그랬는데 문종이 죽는 바람에 흐지부지돼. 16세기 향촌 양반네들이 이 향촌 양반의 지주야. 18세기 초반까지 양반은 생업, 돈벌이에 나서면 안 돼. 땅만 가질 수 있어. 이 농사를 직접 못 져. 그러면 내 땅의 소장농이 100명이요. 근데
소장농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럼 자고 일어나면 10명이 도망가. 그럼 90명이지. 그럼 90명이 일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 땅 일부가 논단 말이야. 아깝잖아. 그래서 더 이상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뭐 가경동, 사창동 양반들이 모여서 쌀 100가마씩인데 양반이 자체적으로 그 중간에다가 창고를 하나 쳐. 그걸 사창이라고 그래. 그걸 사창. 이 국가 관계 아니니까 그냥 사창이라고 그래. 죄나 법이란 말을 못 써. 사창을 운영해. 왜? 농민이 토지 이탈을 막으려고. 농민이 농촌을 떠난 걸 막으려고. 그래서 16세기 향촌 양반 지주들이 운영한 게 사창이라는 걸 운영했어요. 정부가 한 건 사창 재고. 그런데 외란후란 양난 이후에 양반 짓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이 사창 운영이 흐지부지 돼요. 예? 그래서 18세기 이기가 국가한테 뭐라고 그러냐? 국가가 사창제를 하십시오. 근데 국가가 반응이 없어. 그러다가 19세기 100년 뒤에 흥선대원군이 그래 100년 만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사창제를 운영을 한 거예요. 예? 자, 이게 사창의 사회냐? 4단계. 15세기 문종이 국가가 실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16세기 향촌 지주가 사창을 운영했다. 18세기 이익이 사창을 건의하였다. 19세기 흥선대원군이 사창제를 실시했다. 얘기야. 자, 그게 회유책이 대표적인 거예요. 환국과 사창. 자, 그리고 강경책, 통제책, 호적. 3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조사하는 거, 호적제 이런다. 호적이야 뭐 읽어보면 되고 쭉 따라 내려가면 호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제도 호패법 이렇지. 태종 이방원이 주민증제도. 그리고 또한 오가작통법. 오가작통법. 원래는 단종임금 때 명령을 내렸는데 실제는 혼란스러워서 운영을 못했고 실제 실시한 건 이 성종 때. 하여튼 호적제도 보완책이야. 호적제도 보완책. 호적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호패법과 오가작통법이야. 5집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거지. 도망가는 걸 막으려고. 이게. 자, 그게 강경책, 즉 통제책이야. 다음 옆에 법률. 자, 조선이라는 나라는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문서화된 법. 세조 때 시작해서 세조 때 완성을 했어. 그랬는데 몇 군데가 이재기가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수정을 가해. 수정을. 그래서 최종 발표를 성종 때 발표를 했어. 그래서 경국대전은 성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1485년 경국대전 성종. 이래. 그런데 경국대전이 6 안에 소속된 게 6가지 법률이야. 그래서 6법이라고 그래. 이호의 병행공. 그렇다고. 그 중에 형법은 형법은 경국대전에 있는 형법보다는 명나라의 형법이 더 디테일하게 잘 해놨어. 그래서 형법 조항만 대명률, 명나라 형법을 적용했어. 그게 예외야. 자, 그걸 기억하셔야 돼. 형법은 뭐라고? 대명률, 명나라 법률을 적용했다. 조선조 형법보다는 더 상세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사회가 얘기하는 중재자야. 국가 큰 죄, 반역과 삼강오륜에 어긋나는 죄에 서 강상죄. 조선은 반역죄와 강상죄를 중죄로 봐. 고려는 반역죄와 불효죄를 중죄로 보고 비슷해. 중죄라는 건 뭐냐? 유배 아니면 사형이야. 중앙관청에 하는 거야. 유배 멀리 보내든지 사형 아주 보내두든지 한다고. 유배 아니면 사형이야. 중죄란. 대개 중앙정부가 해요. 그리고 태장도유사에서 대명률에 의거한다. 민사, 개인 문제. 개인 문제는 지방은 지방관이, 한양은 이 서울시장 한성판윤이.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세조 때 노비문세 처리기관이 나타났다. 장례원 이랬지. 그러고 난 뒤에 16세기 이 사또 재판 중에 청주시장 재판 중에 가장 재판수가 많은 게 뭐냐? 토지 문제. 산송이라고 해서 묘지. 명달짜리 쟁탈전이야. 명당짜리. 공주에서 실제 조선 주기에 공주 개인 대감 좌의정을 지낸 사람 집 노비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그래. 근데 나무를 해오래. 아버지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은데 투덜거리면 나무를 해러 갔어. 근데 대감님하고 전 좌의정을 지내신 대감님하고 어떤 지관이 산에 올라가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저 자리가 명당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게, 이거 나무하다가 들었어. 이거 실화야. 나무하다가 들었어. 그러는데 집에 오니까 지 아버지 죽었네? 임종을 못 봐서 아버지를 밤에 몰래 데리고 와서 거기다 묻어버렸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정승의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땅을 팠더니 시신이 나온 거예요. 땅은요, 거기다 개를 묻든 뭐를 묻든 한번 묻으면 끝이요. 다른 것도 못 써요. 땅 기운을 이미 다 가져가고 못 써. 그래서 그걸 그 아버지 그냥 놔뒀어. 얘가 송량이 됐어. 양민이 됐어. 그래서 나중에 판서까지 올라갔어. 이 공주 때 18세기 때는 실화예요. 공주에서.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조선왕조 실록에 써있어 그렇게. 그래서 이 명당에 관한 소송이 많아. 조선사에서. 지금도 파평윤 씨하고 청송심 씨는 지금도 300년간 재판을 해. 산각. 지금 현재도 진행형인 데가 있어. 저 전라남도 하이도라는 섬에도 또 그렇고.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나가지고. 산송에 관한 얘기. 16세기 이래로 지방관, 이 재판하는 주요 가장 많은 상이 명당짜리, 산송이야. 산에 관한 소송. 15세기는 노비. 그렇다고. 자, 그러면서 조선조에, 이건 전에 정치사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재판권을 쥐고 있는 데가 7군데가 있다. 일단 수도 서울에, 첫째 법무부인 형조, 두 번째 공무원을 재판하는 사헌부, 오늘날 감사원, 그리고 왕명 재판기관인 의금부, 이건 반역과 관련된, 그리고 서울시청인 한성부. 한성부는 경제문제 재판권이 있어. 토지가옥 문제. 토지가옥 문제만 재판권이 있어. 그리고 노비문제 재판권을 쥐고 있는 장례원. 이게 다 서울에 있는 거야. 다음 지방으로 오면 도지사인 관찰사. 그리고 청주시장 같은 수령. 지방은 이 둘이 재판권이 있어. 그래서 지방관 도지사는 행정권, 사법권, 군지권, 재판권 이런 것들이 있어. 그게 그 얘기고 그게 중요하진 않아. 한편 향촌, 지방관이 파견된 데를 향이라고 그래. 지방관이 파견 안 되는 데를 촌이라고 그래. 조선조 부목군현 이게 향이야. 그 밑에 면리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촌 한다고. 고려조선이 똑같아. 지방관 파견 지역을 향, 지방관이 파견 안 된 지역을 촌, 합쳐서 향촌이라고. 응? 자, 거기는 뭐 대충 그런가 보다. 대충 읽어보면 돼. 세 번째 거주지역 반촌. 반촌은 양반 사는 동네. 양반 사는 지역. 대개 양반은 그 마을 북쪽에 살아. 북촌 뭐예요? 방향을 따져서 그런 말도 해. 그리고 백성 사는 데는 민촌. 백성들은 대개 동쪽, 서쪽, 남쪽에 살아. 아전으로 대표되는 중인은 마을 한복판, 시가지에 살아. 중촌. 왜? 사또가 부르면 잽싸게 뛰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가운데 산다 해서 중촌. 이래. 지방 도시에 가면 이 마을 이름에 중촌, 대전에 가도 중촌동이라는 동네가 있어. 중촌. 그 아전 살던 동네라는 얘기야. 자, 그런 방향성도 있어. 대개 양반은 북쪽, 중인은 가운데,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동서남. 그렇다고. 물론 양반촌이라고 양반만 사는 건 아니야. 양반이 많이 산다는 얘기야. 양반집 외고노비도 그 옆에 집 짓고 살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양반에 의한 향촌의 자치규약, 향약. 향촌의 질서유지와 자치적 치안유지 기능을 했다. 이건 전에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공동체 또 얘기를 했고, 자, 그럼 밑에 가족제도의 변화와 혼인. 이것도 대충 고려 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조선 초기 중기 자녀 균분 상속, 아들, 딸 결혼 유무 상관없이 똑같이 n분의 1,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그래서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가서 산다, 처가살이. 이원수라는 사람이 경기도 파주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처가에 가서 살았다고. 누구? 신인선, 심사임당. 심사임당 남편이 이원수라는 사람이야. 16세기까지 처가살이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게. 자, 그리고 조선 후기. 성리학적 차별론에 입각해서 이 두 번째, 성리학적 사회질서유지. 다른 말로 하면 성리학적 차별론 얘기야. 성리학이 강조하는 게 차별이야. 그래서 과부제가 금지. 과부가 희생양이지. 그리고 효자 연례를 칭송한다. 성리학적 차별을 강조하는 거지. 철저한 성리학 사회로 이래. 그래서 조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라고? 성리학, 이꼴 차별. 이거예요. 차별 안 하면 조선이 아니에요. 철저한 차별이에요. 그리고 혼인 풍습은 일부일처를 원칙으로 한다. 이건 말뿐이지. 고려가 부인이 여럿이요. 근데 갑자기 조선왕조가 들어섰어. 그럼 부인한테 가위바위보 이래갖고 하나는 부인, 하나는 첩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유교 국가는 무조건 일부 일처를 원칙으로 하거든. 그래서 유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조선의 새로운 사회가. 그러면서 부인이 20명이 넘고 30명이 넘는데 가위바위보 굽고 부인 하나만 나누고 나머지 다 죽일 수도 없잖아. 그래서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하나는 부인, 나머지는 첩. 새로운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첩이라는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희생양이 등장을 했죠. 그게 누구야? 서자와 을자야. 조선사회에. 그게 본의 아닌 희생양들이야. 그래서 첩제라고 그래. 원칙이 일부 일처지. 실제는 일부 일처인 적이 거의 없어요. 한국 사회가. 거의 일부 다처지. 원칙만 일부 일처. 시험에 조선사의 일부 일처. 그럼 맞는다. 이래야 돼. 아니다. 일부 다처. 우겨서 될 일이 아니야. 교과서가 일부 일처리야.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하셔야 돼. 혼인 풍습. 그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대충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혼. 그건 시험 낼 일 없고.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니까. 별로 안 좋은 건 안 내는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겨서 조선 후기 인구변동. 인구변동은 이게 냈어. 몇 년 전에. 또 낼 만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 이건 현재 한국사 교과서의 시중에 공무원 교재에는 없는 건데, 이게 내겠더라고. 그래서 그 늘어났는데 내더라고. 이게 그거 밑줄 쳐놨어. 숙종. 효중에서 숙종 때 인구가 갑자기 확 늘지. 인구가 확 줄었단가 확 늘었단가 그거 아니면 물어볼 일이 없어. 근데 인구가 확 줄었다. 이건 쉬워. 인구가 갑자기 확 줄었다. 왜 그렇겠어? 전쟁. 또 하나. 전쟁. 또 전염병. 그렇지? 그러니까 간단하잖아. 근데 인구가 확 늘었다. 이게 문제예요. 왜 늘었냐? 얘기요. 뭐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돈 많이 벌으니까 많이 낳는 거요. 먹고 살기 힘들을 바가 나나 안 나지. 자식이 아니라 왼수됐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동아시아 이론에 한국, 중국, 일본이 다 유치게 다 인구가 늘어. 전부 다. 왜 그러냐? 농업 생산력이 증대돼서. 자, 그 숙종 40년 밑에다가 농업 생산력이 증대야. 그걸 한국사로 대입하면 뭐 중국사, 일본사도 비슷한데 뭐라고? 이양법, 견종법, 시비법. 그 얘기야. 농업 생산력이 증대. 농업 기술이 발달하니까 수확이 늘어. 수확이 늘으니까 경제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많이 낳는 거야. 동아시아 이론에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 예. 그 표가 그렇다 하는 얘기야. 그리고 밑에 이러한 향촌 질서의 변화. 자, 일단 써있는 얘기 대충 읽고 그 뒷장에서 정리를 할게. 예. 배경, 조선주기 양반의 향촌 지배력이 전기에 비해서 약화되어 간다. 후기니까 향촌 사회가 흔들려서 양반의 계층 문화가 나타나고 놀부 같은 부유한 농민이 급성장을 하고 내용, 9년 단위 농민 지배가 곤란해진다. 무슨 소리냐? 15세기 후반 살인, 온건파 사대부 계열이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훈급하고 대항하려고. 그래서 사창종 양반들의 모임에서 뭐라고? 동약, 회의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중앙정계에 진출했어. 모사와 갑자사와로 졌어. 그래서 원머타임, 김유사와로 또 졌어. 조광조. 그러니까 자반성을 했어. 자반성의 결과가 백그라운드, 세력이 약하구나. 그래서 일단 우리끼리 결집을 하자. 그래서 결집기관. 뭘 만들었다고? 서원. 그리고 소장농인 백성을 자기 똘마니로 삼았어. 세력화를 했어. 뭐? 향촌의 자치규약, 향약. 청주시 사립양반이 다 뭉쳐버린 거야. 이게 향약 기술이야. 근데 조선주 후기야. 놀부라는 애가 돈 주고 양반 됐어. 그러니까 지나다나 다 양반이야. 전에는 양반이 5명밖에 없더니 지금은 80명이야.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청주시 안에서 진짜 양반, 가짜 양반을 가려야 되는데 진짜 양반 생각해. 어떤 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너 진짜지 가짜지 이럴 수는 없잖아. 그거 잘못하면 얻어 터져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를 거야. 왜? 사창동 안에서는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9년 단위가 동 단위로 다시 후퇴를 하는 거야. 이 소리야 이게 지금. 15세기 반 동약이 16세기 향약으로 확대되었다가 조선주기 다시 동약으로 되돌아와요. 동약으로. 그 얘기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군현 단위 농민 지배가 곤란해지자 촌락 단위 동약 실시. 이게 그 소리야. 응? 향약이 동약으로 돌아왔다. 이거 조선후기.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 동족촌, 동족마을. 여기 청주시 우암동 같은데. 그리고 서원을 다시 건립하고 서원은 제사하고 교육을 하는 공간이야. 그게 서원이고 사후는 제사만 해. 교육은 없어요.
제사만 지내는 공간. 사당 비슷한 거. 서원과 사후를 건립하였다. 그렇다고. 한편 놀부로 대표되는 조선직이 분홍증이 급성장한다. 분홍이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농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청주시장, 즉 관청 권력하고 결탁을 해. 그래서 양반 명단에 양반 추석부의 이름을 올려. 그걸 향안이라고 그래. 향안의 등재 이름을 올려. 그리고 양반 모임에 나와. 향회 한다고.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 그 밑에 결과 어쩌고저쩌고 이래. 한편 농민의 변화, 분홍의 지주와 놀부가 대지주가 되었다. 얘기야.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흥부, 빈농의 임금노동자, 일용직급 문자로 떨어졌다. 얘기고. 그러면서 향촌의 전쟁, 향전이 발생하였다. 이러는데, 자, 이 얘기를. 그 옆에 여백에다가 이래. 조선 후기 향촌사의 변화, 지방. 기존 양반, 옛 구자로 써서 구양층이라고 해요. 옛날부터 양반, 기존 양반이죠. 여기에 놀부같이 돈 주고 양반은 사내들이 있어. 그래서 여하튼 합법적으로 양반으로 올라온 애가 있어. 예?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그러냐? 신양, 새롭게 향촌에 등장하였다 해서 신양층 얘기야. 부유한 농민, 부농이 돈 주고 양반에 샀다든지, 부유한 상인, 부상이 돈 주고 양반에 샀다든지, 이런 계층. 그래서 이 양반이 많아진 거야. 구양도, 신양도. 누구하고 손잡으려고 그러냐? 자기 편을 끌어들여야지. 청주시 전통 양반. 청주시에 새롭게 돈 주고 양반 되네. 이런다고. 그럼 청주시에 합법적으로 권력진 애가 있어. 그게 누구냐? 청주시장. 이런다고. 그래서 관청 권력에서 이걸 관권이라고 그래. 관청 권력. 누구? 수령. 청주시장. 그리고 그 밑에 구청장, 동장하는 아전. 자, 이걸 조심해야 돼. 관권이란 꼭 수령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수령과 아전을 합쳐서. 그래서 관권 세력이 강화가 돼. 무슨 소리냐? 구양도 청주시장하고 손잡으려고 그러고, 신양도 청주시장하고 손잡으려고 그러고, 이런다고. 그럼 누구만 좋아져? 얘만 좋아지는 거지. 근데 구양은 와서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고 가. 왜? 아니, 청주시장도 양반, 지도 양반. 그렇잖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양층은, 얘는 약점 있잖아, 놀부는. 돈 주고 양반 되니까. 얘는 하다못해 바깥세례도 사온다고. 그러면 청주시장 입장에서는 이놈이 상대하기 좋지. 이놈보다. 하다못해 뇌물이라도 갖다 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청주시장이 직접 받느냐? 밑에 직원 시켜서 받는 거지. 그러면서 100원 받으면 80원 갖다 주고 20원 지가 먹고 이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하튼 합쳐서 관청 권력이 강화했다. 강화됐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약화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누가 약화됐다는 얘기냐? 누구겠어? 응? 누구? 구양층이 약화된 거지. 그렇지? 그래서 구양층이 청주시 행정에 원래 관여하는 데가 있었지. 그게 뭐라고? 유양소라고 했지. 유양소의 약화야. 관권 세력의 강화는 아전 세력의 약화다. 이러면 틀려. 그렇지? 장난칠 소지가 있어. 조심해야 돼. 이러면 결국 누구만 좋아지느냐? 청주시장만 좋아져. 그래서 원래 청주시장을 견제해야 되는 데가 유양소야. 양반 모임이요. 근데 양반 모임인 유양소가 청주시 똘마니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깨진 거야. 그래서 지방관이 자기를 통제를 안 하니까 맘 놓고 나쁜 짓을 해. 지방관의 수탈해진 거예요. 즉 수치체제를 흔들어. 라고. 이러니까 뭔 일이 벌어지느냐? 전에 한번 했어. 조선후기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들고 일어나. 뭐? 농민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지. 농민 봉기가 일어나. 뭘 배경으로? 서민의 의식성장을 배경으로. 백성이 똑똑해져서.
이게 권리 찾기 운동을 한 거지. 조선 전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 의식 성장으로 인하여 농민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다. 농민 봉기 이런다고. 자, 이렇게 조선주 후기에 기존 양반에 합법적으로 돈 주고 양반된 사람 둘이 청주시 지배권을 놓고 보이지 않게 싸움이 벌어져. 이 싸움을 향촌의 전쟁이다 해서 향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세력 다툼이죠. 그 페이지 얘기가 그 얘기다 한 얘기야. 그리고 밑에 농민봉기하는 건 다음 뒤에 있어. 뒷장에 있어. 이렇게 어느 사회인지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오늘날도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냐? 사이비 종교예요. 오늘날도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사이비 종교가 나타나. 요 인근 이 청주 인근에서 나온 유명한 용화교 일제 때 백백교, 그 후손이 오대양교, 그 후손이 세월호 구원파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일제 때부터 나온 거예요. 원뿌리가. 하여튼 여기 인근에 사이비 종교 많아. 대전에 가봐. 복사님이 꽹가리 치는 데 있어요. 별 희한한 종교 많아. 여기 옛날에 지금 계룡시 신도안이라는 데 있잖아요. 신도안. 그렇지? 거기 한 마을에 종교가 600개가 넘어요. 마을 하나에. 자고 일어나면 뭐 꿈에서 이상한 종교 하나 만들어. 그때는 신고만 하면 됐으니까. 돈 같은 거 안 냈으니까. 지가 뭔 종교 교주인지도 몰라. 그게 계룡시 개발하면 다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간 게 어디냐? 대전 외곽, 고속버스 터미널 이렇게 톨게이트 있는 데 게, 거기 게, 그리고 여기 청원. 이상한 종교 있지? 무슨 모 대학. 모 대학 있어. 모 대학 있잖아. 저기 가다 보면 뭔 대학 있어. 의리의리하대. 거기 11조 걷고 급성장을 하고 지들끼리 너무 많이 받았다고 둘이 갈라지고 하여튼 별놈의 종교 있어. 용평 강원대 가면 용평 스키장이라고 있죠. 그것도 안 좋은 종교 거예요. 통일국교예요. 그거 통일국교. 그 통일국 교주 부인이 오너요. 아니 내가 의심스럽더라고. 이렇게 갔는데 그 애들이 뭔 쭈글쭈글거리는데 이상해 느낌이. 지들끼리 모여갖고 뭐 하길래 이상한데 이렇게 봤더니 플랜카드에 뭐 회장님이 갖고 회장님이 방문하셔가는데 이름이 보니까 통일교 교주 부인이더라고. 아 통일교 거구나. 남원 쪽에 통일교들 많지. 일본은 통일교가 엄청나게 힘이 세요. 일본은 통일교가 상당히 힘이 세요. 정당 만들 정도 힘이 세. 한국에서만 이게 한국에서 출발한 건데 한국에서 쫓겨났다고 미국 사회로 가서 미국 사회로 엄청나서 미국에서 뭐 로비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 박보이 로비 사건이라고 박동선 스캔. 저 미국 국회의원 100몇 명 뇌물 줘갖고 흔들어대고 끝내줘. 그랬더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겠다고 해서 13년 만에 샀어요. 그 주변을 다 샀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유태기 거거든. 그거만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자빠지는 성을 몽땅 사버렸어요. 그거 딱 빼놓고. 꼼짝마지. 근데 지금까지 그 유태기 갖고 있잖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게 유명한 통일교 얘기야. 문성명이. 근데 한국에서만 득세를 못했어. 한국에서만. 일본에서는 큰 성공을 했고. 여러분도 취지가 안 되면 종교 만들어. 한국인이 DNA에 종교 만드는 능력이 있나 봐. 그런 것 같아. 사회가 혼란하면 이게 종교가 횡행을 해. 특히 사이비 종교가. 난세는 그런 거예요. 원래 사이비 종교가 횡행을 해. 어느 사회인지 신라 말이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사회가 이 혼란스러우면 사이비 종교, 미륵신앙 이런 게 이게 유행을 하는 거예요.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해. 요즘도 그래요. 혼란스러우면 이상한 종교들이 자꾸 나와요. 그게 인간의 심리 상태예요. 자, 그거에 관한 얘기를 잠깐 쉬었다가 할게. 193페이지부터.